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아, 잘 들리나요? 아, 제가 네, 컴퓨터가 좀 이상해가지고.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다들? 네. 네, 네. 네. 혹시 카메라 이제 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키시고요. 네. 우선은 오늘까지 그 출석 체크를 한 다음에 오늘 저녁 정도쯤에 출석 자기 거 확인하셔가지고, 네, 확인하셔가지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쪽지나 메일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3주 동안 이래저래 뭐 수강 신청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출석 체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오늘 저녁 늦으면 내일 오전 정도까지 출석 관련해가지고 정리가 되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확인하시고 저한테 메일이나 쪽지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은 오늘 출석을 좀 체크를 할 건데 지금 10시 3분이니까 10시 5분부터 출석 체크하고요. 그 전에 하실 거 하시고 10시 5분부터 출석 부르도록 할게요. 네,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학생? 권미나 학생 안 오셨어요? 권혜원 학생? 권혜원 학생? 김경아 학생? 김나형 학생? 저, 네, 교수님, 저 김경아 왔어요. 네, 김나형 학생도 대답하신 거죠? 네. 네, 김양유리 학생? 네, 네, 김여진 학생? 네. 네, 김유진 학생? 네. 네, 김준수 학생? 네, 네, 노영석 학생? 네, 네, 민세훈 학생? 네, 네, 박서희 학생? 박수민 학생? 네. 네, 네. 박유진, 서희 왔어요. 네네. 박유진 학생? 네. 네, 소혜원 학생?
네. 네. 신한섭 학생, 양솔비 학생, 네. 네. 양희정 학생, 네. 네. 오가은 학생, 오채은 학생, 윤지윤 학생, 네. 네. 이세란 학생, 이유현 학생, 네. 네. 이지민 학생, 네. 네. 임민주 학생, 장희정 학생, 네. 네. 전유진 학생, 네. 네. 정수빈 학생, 네. 네. 조예신 학생, 황현지 학생, 네. 네. 혹시 출석 체크 때 대답 못하신 분 있으신가요? 권민아 학생, 권혜원 학생, 신한섭 학생, 오가은 학생, 오채은 학생, 이세란 학생, 임민주 학생 중에 오신 분 있나요? 아, 조예신 학생. 안 들려요. 이세란 학생 목소리 안 들리시고요. 오가은 학생 오셨고, 이세란 학생. 네. 나머지 학생분들은 안 오신 거죠? 네. 우선은 이세란 학생은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가 혹시 지금 뮤트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수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시간 강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보셨으니까 들어오셨겠죠. 공지사항을 보셨겠지만, 저희가 오늘까지만 이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그 안에 중간고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말씀을 드릴 거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말씀드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말씀을 기존에 드렸기 때문에 수업 중에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하는 여러 가지 그 자료들까지 합쳐가지고 하게 되는 과제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을 잠깐만 공유를 좀 할게요. 혹시 제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네. 네,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확인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역시 이제 녹화로 지금 방송이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이제 다시 재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앞에는 이제 출석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정도부터 계속 빨리 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윤리적 문제와 해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눌 거예요. 얘기를 좀 나누고, 오늘까지는 조금 가볍게 서로 이제 저번 시간까지 했었던 것처럼 얘기도 좀 하면서, 서로의 생각도 좀 여쭤보는 상황을 같이 이제 가지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이론에 관련된 부분들, 계속 나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라든가 뭐 과제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들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번 시간 때 저희가 그 직업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이래저래 하면서 직업에서 일어나는 윤리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그 토론방에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셔서 잘 아주 올려주셨고,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이 토론방에 올려놓은 여러 가지 자기들의 생각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우선은 어떤 부분을 올렸다는 건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같은 상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직업적으로 이해가 간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진짜 이해 안 간다. 그 사람이 아무리 사진 기자여도 그 죽어가는 소녀를 살렸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혹시 여기서 나는 사진 기자의 입장이 이해가 간다라고 작성하신 분 중에 말씀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이 문제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갔다. 사진 기자 자체가 이해가 간다. 그 사람은 직업적으로 할 만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먼저 얘기하실 분 없으세요? 그럼 시켜야죠. 네. 김양누리 학생. 네. 네, 자기 어떤 입장이었어요? 저는 소녀를 살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소녀를, 그 사진 기자 같은 경우 자기가 할 일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어떤 일이라도 생명이 최우선 돼야 되는데 그 사진 기사는 그 소녀를 살릴 수 있는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진만 찍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사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상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네.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찰나의 순간을 만약에 사진 기자가 놓쳤다면 상을 못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못 받으면은 저는 상을 준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서 어쨌거나 사진 기사는 소녀를 살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김양누리 학생하고 반대되는 의견 없으세요? 반대되는 의견. 저요. 네. 성함이 어떻게 저 되시죠? 네. 김경아요. 네. 혹시 저는 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오히려 사진을 찍은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 사진 기사가 찍은 후에 그 여자애를 살리기도 했고 그 사진을 찍은 후에 사람들의 없었던 관심이 그 사진으로 인해 관심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그런 여자애들 더 생길 뻔한 걸 막았으니까 저는 그 직업에 답게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할 것 같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그게 이제 윤리적인 부분하고는 사실 문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여자애는 살았고, 그리고 어쨌든 과정은 어떻든 결과가 좋았으니까 저는. 네. 네, 그래서 직업적으로 할 일도 맞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진기에서 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사진 기자가 그러면은 왜 안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에? 이제 결과적으로 사진 기자가 이제 안 좋은 선택을 마지막에 했잖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네, 네네네. 그 선택은 혹시 왜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사람들의 너무 지나친 비판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비난? 비판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네, 그게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는 맞다 아니다를 판별을 해주면서 아닌 것만 행동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더한 그런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 죄책감을 받아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선 직업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행동 자체에 약간 사람들이 포커스를 두고 그 사람을 비난했기 때문에 좀 괴로워서 좀 좋지 않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혹시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거 외에 다른 의견이나 조금 보충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내가 의견이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 저요. 아, 네. 제가 지금 성함이 안 보여가지고 성함 말씀하시고 아, 네. 네, 전 18학번 장희정인데요. 아, 네네. 저도 직업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저는 뭔가 그런 윤리 그런 것보다, 네네네. 결국에는 아이를 그렇게 하기도 했고, 앞에 말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하기도 했고, 뭔가 이 사람에게 그 아이에 대한 생명의 그런 책임 어떻게 너가 거기 있었는데 책임을 지지 못했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네네. 뭔가 다른 사람들도 그들한테 그렇게 하지도 못했으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건 너무 큰 책임을 묻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했냐 이런 말씀에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결과는 그렇게 그 사진 작가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 걸 모르는 사람이 막 비판만 하는 것 같아서 뭔가 그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직업을 가지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사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종류는 달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뭔가 나는 진짜 옳은 일, 내가 이 상태에서 차선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뭔가 배우고 그래도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끌어다가 이제 경험을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 내가 직업을 갖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안 잡히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미리 좀 선행을 해놓으면 혹시나 내가 직업을 갖게 됐을 때 직업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직업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직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우선시하는지 되게 중요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져 있지만, 우선은 여기서는 직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직업적으로든 직장에서건 우리는 어쨌든 직업 윤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업 윤리라고 하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굉장히 높은 윤리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어떤 직업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만의 직업에 이제 걸맞는 윤리관 그리고 그 부분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덜 흔들릴 수 있고 뭔가 직업적으로 내가 주체성을 좀 가질 수 있죠. 사실 제가 그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그 사진 기자가 이제 자살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 사람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처럼 뭔가 주변의 비판들 때문에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계속 이래저래 말할 수 있고, 저는 이제 만약에 조심스럽게 추측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사람이 뭐 어느 정도의 외부적인 비판에 대한 압력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약간 혼재된 상태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직업관과 윤리관을 가졌어. 난 이게 진짜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확실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업관과 윤리관이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좀 흔들렸던 거예요. 나이가 사실 젊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꼭 직업관과 윤리관이 흔들리는 것이 사람에게 마지막 안 좋은 선택을 하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좀 주체성이 있고
스스로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 안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죠. 사실 굉장히 좀 예민한 이슈이긴 한데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정치인들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고 아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여러 가지 생활들이 노출되는 이제 공인의 입장으로서 똑같은 외부적인 뭐 이렇게 뭐 비판이라든가 뭐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단단하게 그 상황을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해서 좀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꼭 윤리관이라든가 직업관이 단단하지 못해서 일 수도 있지만 뭐 아닌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그 윤리관이라든가 단단한 그런 직업관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를 좀 강하게 하는 어떤 한 가지 이유는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적으로도 제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조금 내 스스로가 내 직업에 대해서 확신하고 주체성을 좀 갖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나와 있듯이 뭐 윤리적인 문제들 뭐 다양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이제 내가 알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선행학습들을 보는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나에게 맞는 방안들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직업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겠는데 첫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그냥 매일매일 윤리적인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신문 기사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 부분들이 대부분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윤리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팩트만 나열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치하고 넘어서서 그 다음에 지적하거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다 거의 다 윤리적인 문제들이에요. 검사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 그런데 검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비판을 할 거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떠한 윤리적인 부분으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에 가가지고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이제 음주운전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음주운전한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됐지만 이제 음주운전을 벗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직업을 보니까 그 사람이 경찰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경찰관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윤리적인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니 약간 이런 식으로 비판이라든가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윤리적인 문제는 내가 진짜 확인하고 싶다 이러면 진짜 그냥 기사만 눌러도 매일매일 정말 몇십 개, 몇백 개씩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직업인들은 내 직업을 통해서 자아실현이라든가 인격 완성, 뭐 그리고 생계 유지는 뭐 당연한 부분이죠. 공동생활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직업적으로 업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예를 들었던 사진기자처럼 경찰처럼 뭐 어떠한 특정한 직업들처럼 윤리의식을 발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되고 우리는 그때마다 일도 일이지만 윤리적인 해결,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보자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직업관, 윤리관을 이제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할 수 있냐라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직업 생활에서 같이 이제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들 보시게 되면 직업 생활에서는 이제 가치라고 한다면 전에는 이제 직업이라는 것이 원래 시작됐던 그 시작은 사실 종교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이라든가 정신적인 신념에 의해서 이제 직업에 대한 가치가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인간의 존엄과 정신적인 신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직업하고 일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처럼 정말 그 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건 아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직업적으로 뭐 남들이 봤을 때 별게 아닌 거여도 내가 진짜 만족할 수도 있지만 약간 이제 그 현대사회에서 상징적으로 말하는 직업들이 있죠. 그런 직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물리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인 거죠. 지금은 좀 약간 달라졌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뭐 이렇게 신분 상승 이런 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약간 신분 상승의 도구로 활용하게 됐고 그리고 약간 요즘에 와서 조금 변하게 된 건 2000년대 이후로부터는
신분 상승이라든가 뭐 개천에서 욕난다 이런 개념들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가치가 변화하는 원인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다 보셨죠? 다 누구나 다 보셨을 텐데 혹시 그 옛날에 지하철 타기 전에 그 창구에 가가지고 그 티켓 끊었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나요? 못 하시나요? 나는 그 세대가 아닌가요? 영무원한테 직접 티켓을 끊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한 분도 네. 없으세요? 네, 없어요. 티켓을 영무원이 판매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신 분 혹시 있으세요? 그건 알아요. 아, 그건 알아요. 도대체, 얼마나 다들 어리신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이제 티켓을 눌러가지고 이제 티켓을 구입을 하는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가까운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티켓을 팔았죠. 이제 영무원 분들이 그 창구에서 티켓을 팔았습니다.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이고 뭐고 잘 많이 못 가지만, 일본에 한 2, 3년 전에만 가도 영무원 분들이 직접 티켓을 팔거든요. 거기도 이제 혼용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랬어요. 저는 근데 그 티켓을 판매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의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졌는데 그 직업이 없어진 게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되면서 누구나 다 버튼을 눌러가지고 티켓을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실 텐데 동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동전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없고 동전 지갑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동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동전이 있어도 그걸 사용할 데가 없어요. 사용할 데가 없고 약간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화폐 단위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변하게 될 줄 몰랐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를 빼고 갤럭시라든가 이제 LG 폰을 쓰시는 분들은 LG페이나 아마 그 이제 페이를 보통 삼성페이를 사용하실 텐데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도 역시 생각을 못 했다라는 거죠. 그냥 옛날에 지갑 없으면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 밥을 먹으러 가는데 밥을 먹으러 가려면 어쨌든 휴대폰도 챙기고 지갑도 챙겨야 되죠. 근데 만약에 지갑만 딱 챙기면 쟤 뭐 오늘 약간 뭐 돈은 안 되겠다는 건가. 약간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휴대폰만 챙겨도 그 안에 충분히 페이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얼리 어답터라고 해서 변화를 되게 빠르게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여러 가지 문물이라든가 상황이 이제 있게 되면 그걸 먼저 경험하는 사람들을 얼리 어답터라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얼리 어답터의 개념이 없는 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물리적인 이런 환경들보다 내가 그걸 다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의 개념을 넘어서 지금 있는 거를 내가 선택적으로 골라서 쓰게 되는 그런 정보사회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가치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 직업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 제가 요즘에 가끔씩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굉장히 큰 강아지를 길러요. 굉장히 큰 강아지를 기르는데 리트리버라고 그 맹인 안내견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그 강아지를 기릅니다. 근데 집에다가 이제 나이를 이제 먹고 강아지가 나이를 먹고 집에 이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너무 심심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친구는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는데 너무 심심할까봐 그 강아지랑 대화를 해주고 놀아주는 로봇 인형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진짜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야, 그 강아지가 좋아하냐? 라고 했더니 너무 잘 논대요. 그리고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해소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이 너무나 많이 변하게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교통 발달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문화에 대한 교류. 뭐 요즘에 뭐 오늘까지도 그런데 BTS가 난리죠. 사실 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가수가 나오게 됐다. 그럼 시장의 파이가 정해져 있었죠.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1위 하고,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SNS부터 여러 가지 각종 통신이라든가 매체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냥 몰랐던 사람들도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 듣게 되고 알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직업적인 변화가 돼서, 왜 가끔씩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이런데 이제 수장들이 이제 TV 나와서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될 줄 몰랐다.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가치가 변하고 여러 가지 정보 사회가 오게 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파이가 1이라면 완전 글로벌화 되게 되고 대량 정보가 이제 공유되면서 생각했던 1에 대한 부분이 막 100, 1000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의 직장의 윤리관 차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2014년도에 이제 직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세대 간 차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죠. 다 같을 것 같지만 우리가 같은 세대에 있어도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데 세대가 다르면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내 기업하고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을 3개의 세대로 구분해서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 관련 이슈에 대해서 세대별 차이점을 탐색했는데 결과가 다음과 같았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세대냐고 한다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죠. 밀레니얼 세대고 저 같은 경우도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네요. 여기서 되게 그 나이에 대한 텀을 굉장히 넉넉하게 넣어가지고 다행히도 저도 밀레니얼 세대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X세대라고 하면 지금 40대죠. 40대가 X세대고 베이비 부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마 X세대랑 베이비 부머 세대랑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전통주의자 보시게 되면 지금 SNS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올리는 거 밀레니얼 세대는 14%라고 해요. 근데 이게 벌써 14년 그러니까 6년 전 7년 전 데이터죠. SNS에 대해서 이제 거기다가 부정적 내용을 올리는 걸 밀레니얼 세대는 14%나 대답을 했죠. 근데 작년에 조사했었던 데는 25%라고 대답을 했고 그거에 비해서 전통주의자들은 아예 이해를 못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이라든가 삼촌,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세대들은 얘네들이 미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지금 충성해야 되는데 잘리려고 이런 걸 올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회사 카드로 개인적인 물품 사는 거. 이것도 역시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훨씬 더 관대한 걸 보실 수 있고 기밀문서에 사본 보관하는 거.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복리후생 삭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일을 덜 하는 거. 네.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SNS에서 클라이언트 또는 고객하고 친구를 맺는 거. 이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SNS에서 고객 또는 이제 클라이언트랑 친구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는 전통주의자도 15%라고 했지만 지금은 전통주의자들이 이 부분이 좀 더 낮아졌어요. 10% 미만은 떨어졌고 밀레니얼 세대는 거의 50% 정도에 육박합니다. 친구고 고객이고 그럼 게다가 SNS 같은 경우는 부계정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홍보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경쟁사에 대한 정보 찾기 위해서 SNS 활용하는 거 뭐 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적인 사진 뭐 업로드하는 거 많이 하고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본을 집으로 가져가는 거.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요즘 세대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직장에 있어도 밀레니얼 세대랑 전통주의자가 크게는 30% 이상의 이제 자기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막 무슨 얘기할 때 뭐 세대 차이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바로 세대 차이인 거예요.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의견에 대한 차이를 넘어서 거의 세대 차이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어른들이나 뭐 나이가 적으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긴 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들이 좀 약간 무색해지는 순간이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어떤 세대에 속하게 되는데 그 세대들은 그 사회적인 상황, 그 다음에 직업적인 부분에 맞춰서 이런 윤리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대 차이랑 나이 차이는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가 되고요. 윤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노력하고 사회적인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노력이라고 하면 개인의 도덕성하고 양심에 중점을 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도덕성은 진짜 타고나는 것이냐
양심은 진짜 갖고 태어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좀 생각이 많이 다른데 여러분들 생각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초중고 때 윤리 시간에 성선설, 성악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만약에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 하면 쉽게 물어봐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가? 이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보다 착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선하다. 선하다. 아니면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요. 네. 누구시죠? 정수빈이요. 네. 근데 발언 중은 김경호 학생이라고 떠가지고 정수빈 학생인가요? 네. 네네. 정수빈 학생은 네, 정수빈 학생.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악하다고 생각해요. 악하다고. 왜요? 그러니까 뭐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사람들도 물론 후천적으로 가정폭력 당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애초에 가정폭력 똑같이 당해도 어떤 사람은 막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나중에 또 네. 어떤 사람은 그걸 경험을 토대로 나중에 더 자기 자식들한테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애초에 선하고 악하고는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아, 아예 DNA에 그냥 진짜 칩이 진짜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아, 네. 네네. 혹시 나는 아니다. 나는 선하다고 생각한다. 환경이 변화시킨 거다. 없어요? 다 악하다고 생각해요? 시킬 거예요? 노영석 학생? 네. 네. 어떻게 생각해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것 아, 같은데요. 그럼 성무선악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네. 딱 중간에 있다? 네. 그러면은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선해요, 악해요? 지금 현재? 지금 이 나이에? 저요? 네. 선한 것 같아요. 선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선했나요? 아니면 선해진 건가요, 살면서? 선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어릴 땐 조금 지금보다는 좀 덜 선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은 뭐 사례를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약간 학창 시절에 네네. 좀 말도 안 듣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아, 학창 시절 말도 안 듣고 했는데 지금 말 잘 들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면은 자기 속에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이 자기한테 전혀 자극을 주지 않았는데 그냥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선해진 거예요? 아니면 약간 스스로 그렇게 된 것 같긴 해요. 아 스스로 내가 지금 네. 날 스스로 착하게 만들었다. 그냥 크다 보니까. 아 크다 보니까 내가 그 부분을 네. 좀 이렇게 잘 챙겨서 선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진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게 맞네요. 환경적인 부분을 좀 덜 얘기했으니까. 네. 아, 네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민세훈 학생, 네. 네, 본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태어났을 땐 착한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선하게 태어난다. 네네. 근데 살면서 좀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하고 이런단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감정이란 게 있다는 게, 네. 악한 쪽이면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하기 때문에 감정이란 걸 가지지 않나. 그리고 사람을 또 도우면 고맙다는 감정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착한 쪽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어때요? 자기 태어날 때보다 지금 착해요? 아니면 악해요? 악한 것 같은, 그래요? 자라면서 좀 악한 네, 감정을 배웠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앞으로 더 많이 악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선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선한 쪽으로 가는 게 좋긴 한데, 예, 악하게 안 가는 게 더 바람직하죠.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아까 앞에 있는 노영석 학생처럼 자기 스스로만 이렇게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착해질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환경적인 부분도 도움이 돼야 될까요? 저는 환경적인 게 더 큰 것 같아요. 아, 본인은 환경적인 게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개인적인 노력에 이제 개인의 도덕성과 양심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말을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여쭤봤죠. 사실, 개인의 도덕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선하다, 악하다 둘 중에 저도 약간 치우치지 않는 타입이긴 한데, 상황마다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가장 제가 봤던 이론 중에서 저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아까 좀 사이코패스나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선은 그런 아주 유명한 학자가 썼던 논문 중에서 살인자의 DNA는 태어날 때부터, 수정될 때부터 정해진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타고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선하게 태어나면 아예 진짜 어떤 뭐 주변에 풍파라든가 문제가 있어도 잠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거의 보통 쭉 선하게 살고,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냥 그 DNA가 심어진 거예요. 악한 게. 그러니까 뭐 주변에 어쩌고 해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숨기고 살아도 그 악한 대로 보통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또 뒷받침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악하게 태어난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악하게 살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선하게 태어난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력을 안 한다.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 선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니까.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선한 거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그 논란이라든가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약간 설득력이 강한 어떤 뭔가를 제가 보거나 주장을 듣게 된다면 또 그 사람에게 제가 또 홀딱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약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중점을 두고 보는 편이죠.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 선한 사람은 선하게, 악한 사람은 악하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노력에서 개인적인 이기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자아실현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양심하고 이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뭐 당연하죠. 내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생각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적인 입장을 가지고 개인하고 판단과 태도, 교육을 통해서 개선 가능하다고 하는 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맞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노력 같은 경우는 사회 구조나 제도, 정책에 이제 중점을 두게 되겠죠. 내가 만약에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윤리관이 있는데 사회적인 부분이 뭐 맞춰지질 않아. 그러니까 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회 구조에서 옳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민을 가거나 나라를 떠나지 않는 이상 그 정책에 맞춰서 활동을 하거나 생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혹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직업이 너무 하고 싶었어. 직업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했는데, 내가 이 직업도 잘 맞고 다 잘 맞아요. 근데 윤리적인 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직업에서는 나한테 이만큼까지 해도 된다고 말을 하는데 내 윤리관은 그만큼까지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정말 이해 안 간다. 저 선배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라고 할까? 저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선배가 나한테 꼭 문제시 되는 행동을 시키려고 해서라기보다는 그 선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암암리에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직업적으로 하다가 잘 적응했을 때쯤에
갑자기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게 나의 윤리관하고 부딪히게 된다. 이러면은 직업을 그만두고 싶거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노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회 전체의 이제 공동의 선이라는 게 있죠.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공동의 선이 있습니다. 그거, 그 다음에 상호 유기적인 입장 가지는 거, 그 다음에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윤리적으로 논쟁이 있어요. 이런 많은 논쟁들이 있죠. 뭐, 안락사, 뭐, 낙태,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뭐 법으로 뭔가 판단을 하게 될 때, 그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랬는데, 다수가 선택된 부분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집단 이기주의인 거죠. 내가 만약에 나는 낙태를 반대해. 예를 들어서, 제가 반대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낙태를 반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낙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저래 막 이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낙태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 그쵸? 동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낙태가 맞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부분이 정답이 아닐 수 있는데 그것을 마치 악용해서 진짜 맞는 것처럼, 반대의 의견은 완전히 틀린 것처럼 이렇게 돼서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죠. 문제가 생겼을 때,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강제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분위기 형성하고 역할 인식 통해서 개선이 충분히 가능한 사실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직업생활에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직업생활에서 이제 윤리를 벗어난 행위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추구라든가 경영 손실 줄이기 위해서 질서 유지를 벗어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게 있죠. 아주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런 직업 윤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한 회사 정도는 좀 찾아 놓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네. 내가 평소에 이제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를 든다고 하면은 나이키, 여러분 나이키 다 아시죠? 나이키 다 아는데 지금은 별 이래저래 얘기가 없지만, 옛날에 나이키가 윤리적인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그 나이키의 그 공을 수작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작업을 하는 아이들이 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벌써 말했죠. 사람들이 되게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아동이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공장에는 그 시간 가는 거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시계도 다 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막 그거를 이제 착취죠. 아이들에 대한 그 윤리 착취, 그러니까는 노동 착취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 언론에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지탄을 받았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례들, 기업이 직업 윤리를 벗어난 어떤 행동을 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봐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직업 윤리를 조금 챙긴 회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머리 아프시거나 다른 이제 진통이 있어요. 진통제 먹잖아요. 뭐 아스피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타이레놀도 있고, 뭐 개보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이레놀이라는 이제 그 진통제를 이제 드셔보신 분도 있고, 이제 안 드셔보신 분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타이레놀이라는 회사가 어디 회사냐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예요. 존슨앤존슨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 로션, 여러분들 베이비 로션이라든가 이렇게 워시 이런 거 애기들 관련해가지고 파우더 나오고 그 회사예요. 그 회사인데, 그 회사는 뭐였었냐면은 미국에서 타이레놀은 어떤 여자가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여자가 이제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를 이제 파고 있죠. 근데 그 파는데 이 사람이 진짜 타이레놀 때문에 사망했냐 안 했냐를 막 보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타이레놀에서 그 여자에게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9억에서 20억 정도를,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어. 타이레놀의 문제인지 아닌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전수 전량을 이제 다 리콜을 하고, 타이레놀 판매된 거, 미국 안에서 전역에서 판매된 거 다 리콜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사망한 여자의 집과 여자에게 20억 정도를 아마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수로 리콜한데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금액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대처가 굉장히 빨랐죠.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 타이레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대처가 빨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행동을 한 거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제 타이레놀,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의 회사 이미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됐고, 지금까지도 진통제 관련해서는 1위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사례나 나쁜 사례 중에서 평소에 하나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평소에 저거 정리를 해놓으셔도 좋겠죠? 어차피 저는 시험은 오픈북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리를 미리 해놓으시면, 그거에 맞춰 쓰시면 되겠죠? 네,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은 직업적인 양심이라든가 공동체 의식,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인간의 등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시행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번 느꼈다고 하는 게 직업적인 양심이에요.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을 했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렸고 잘 몰랐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게 자꾸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 생각만 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명히 틀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위에서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맞는 줄 알고 했는데 양심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맞았어요. 문제가 있었죠.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직 생활에서 윤리적인 문제들을 유발시키는 요인. 네. 다양한 집단 구성원 간의 생각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 그 다음에 예절 의식의 결여, 왜곡된 편견과 오해, 이런 부분들로 윤리적인 문제를 생기게 할 수 있고,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책임이죠. 책임이어서 경영자도 중요하지만 조직이라든가 그 가족한테도 최단의 가치를 제공해야 됩니다. 왜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기업에서 어떤 사람이 횡령을 했대. 횡령을 했는데 속사정을 다 보다 보니까 횡령이 그 사람이 주체적으로 한 게 아니야. 위에서 경영자가 시켰어. 근데 딜을 한 거지. 이 정도를 이제 횡령을 하게 되면 내가 너한테 한 10% 정도 떼줄게. 그러면은 너가 이제 먹고 살기도 이제 충분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횡령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경영자는 쏙 빠져나가고 밑에 그 횡령을 직접적으로 정말 하게 된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SNS부터 시작해서 개인정보 신상 굉장히 빨리 이렇게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면 막 가족들까지도 막 지탄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은 경영자도 경영자지만 그 가족까지도 영향을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 남양유업에서 굉장히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밑에 있는 대리점들까지도 다 피해를 본 거예요. 가족도 다 본 거고. 그러니까는 기업은 책임하고 의무를 실천하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거는 자기 기업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직업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업무상 개인의 판단하고 행동이 직장생활 속에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거를 당연히 인식해야 되고, 조직 속의 많은 구성원들 간에 공동의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책임 완수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재난이라든가 정보를 개인의 권한하에 위임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높은 윤리의식 가져야 되죠. 이 대규모의 재난이라든가 정보, 지금 우리가 재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재난 상황이 아니어도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는 건 당연한 상황이긴 했지만, 초반에 그런 게 있었어요. 막 그 재난 문자에 이제 오고 확진자 동선 이런 것들 할 때 문제는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윤리의식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을 수 있냐면, 굳이 이해를 하자면, 지금 누군가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빨리빨리 알려서 정보를 좀 지나치고 좀 자세하게 알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겠다라는 직업관과 윤리의식을 갖고 있었을 수도, 굳이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막 유출이 된다라는 건 누군가는 유출을 안 하고 누군가는 유출을 한다. 유출하는 사람이 적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그 직업 안에서 말하는 윤리의식 자체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재가 가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직장이라는 특수적 상황에서의 집단적 인간관계는 개인의 선호와 가족관계와 다른 측면의 배려가 요구됨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개인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의 역할하고 능력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힘써야 된다라는 부분. 4대 원칙이라고 한다면 4가지 원칙이 있어요. 공개. 의사결정의 기준이 공개되더라도 떳떳할 수 있는가가 공개성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일부는 공개할 수 없대. 의사를 결정했던 그게 비밀이래. 그럼 약간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진다고 하면. 두 번째는 공정성의 원칙이에요.
사람과 상황에 대한 처리가 공정하고 임의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보는 거죠. 가끔씩 이제 채용이라든가 대학 입학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부분 공정하고 임의적이지 않을 때 이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게 되고, 불가피성의 원칙, 같은 상황에서 누가 결정을 하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회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불가피성의 원칙, 내가 혹은 이 사람, 저 사람이 결정을 하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보편성의 원칙, 의사결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인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100%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반수를 얘기하는 것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윤리적인 의사결정, 지금 현재 상황과 조금 합쳐서 좀 본다라고 하면 재난지원금이 이제 또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폭행하게 사람들이 이제 맞서고 있어요. 맞서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맞서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를 사실 다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결정이 된 부분은 그래도 이 부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이 난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보편성의 원칙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금 윤리적인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4대 원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될 게,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이것도 공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불가피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한 개만 쓰시더라도 공개성의 원칙의 사례를 들어서 쓰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불가피성의 원칙을 쓸 거다,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련해서, 그러면 불가피성의 원칙의 사례를 쓰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픈북일 경우에는 보통 거기에 있는 것만 쓰시면 절대 안 되고, 그 사례도 함께 쓰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요. 검사할 거예요. 오늘 검사는 이제 중요합니다. 2개 검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저번에 이미 1개의 검사를 하셨죠. 오늘은 이제 2번째, 3번째 검사를 하시게 될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홀랜드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서식을 복사하시거나 요거를 치셔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별도의 뭐라고 하죠? 회원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이라는 곳에 요 사이트가 나와요. 근데 요거는 보통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까지 이제 검사를 하라고 나와져 있는데, 저희랑은 별로 상관은 사실 없어요. 연령대는 상관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이 창이 열릴 거기 때문에 검사 정보에다가 성별 검색하시고 이제 쓰시고, 검사 구분, 그러면은 고등학교, 요거 청소년 3학년 검색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19살이라고 나와져 있긴 한데, 만 나이에서 21살 정도까지는 해당이 돼서 별 문제는 없고, 그래서 그거 하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기가 아니라 내리시게 되면 바로 검사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자 누르고 검사 시작. 네. 그래서 검사를 여기에 이제 문항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길면은 15분, 짧으면 10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요 검사 진행하시고 이거 저장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요거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2번째 검사 같은 경우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2번째 검사 같은 경우는 그 링크를 따라가시게 되면 한국직업윤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영문 사이트인데 이제 지금 한국어로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역시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개인정보가 나가거나 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검사를 다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검사 결과가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기 때문에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검사하시는 거 이해 가셨나요? 교수님 화면 안 보이는 게 맞나요? 어떤 거? 근데 저도 안 보이는데. 화면이 아예 안 보이는. 화면 안 보여요? 지금 화면 네. 보여요? 아니요. 아니요. 안 보여요? 네. 그럼 혹시 미팅 창이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화면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미팅 창 지금 어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혹시 제 그 PPT 화면은 보여요? 아니요, 아니요, 아예 안 보여요. 지금은 어때요? 안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지? 잠깐만요. 지금까지 PPT 하면 안 보였는데 저는. 안 그래서 보였어요? PPT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네, 네. PPT 하는지 몰랐어요. 아, PPT를 하는지 아예 몰랐어요? 네네. 네. 다 안 떴어요? PPT 화면이? 네. 네. 진짜요? 이게 무슨 일이지? 잠깐만요. PPT 화면이 한 번도 안 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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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오, 그래요. 지금 어때요? 보여요. 지금 보여요? 큰일이네. 안 보이시는 분? 안 보이시는 분 없으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화면이 다 보이신다고 하니까 직업 흥미 검사, 홀랜드 검사랑 직업 윤리 검사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누르시면 사이트 바로 들어가지죠?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네네네. 보여요. 요 네, 들어가시게 보여요. 되면 요런 이제 검사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검사 정보, 검사 정보에 여자, 남자 이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검사 구분을 보시면 고등학교 선택하셔서 3학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정보 수집 여기서 말하는 검사를 이제 연령대가 누가 제일 많이 하냐 보려고 지금 하는 거라서 요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 재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확인 안 한다 제공 안 한다라는 거 예 하시고 회원 가입이 아니라 그냥 검사 시작 누르시면 돼요. 그럼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밑에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시작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검사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지를 이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직업 윤리 검사예요. 그래서 직업 윤리 검사는 보이시죠? 요거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쓰여 있듯이 그냥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개인정보는 쓸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여자, 남자, 성별에 대한 거, 직업 관련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신 다음에 결과를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세요? 가시죠? 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검사한 다음에 자료 보관하셔야 되고 과제 시험 시 활용하실 거고 오늘 토론하고 과제 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검사를 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사 시작하세요. 검사 다 하신 분들은 자기 학번하고 이름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교수님, 네, 직업 흥미검사 H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네. 교수님, 네. 그 직업 흥미 검사 네. 비회원 하는 거 맞나요? 어떤 거요? 직업 흥미 검사요. 직업 흥미 검사 어떤 거? 그 다음 질문 못 들었어요. 그 비회원 검사로 비회원 검사로 하시면 돼요. 네. 네.
자유롭게 검사하시고요. 다 하신 분들은 25분까지 자리로 오시면 돼요. 이 학번하고 이름 써주시고요. S를 빼셔야 돼요. 네. 윤지윤님은 네.
교수님, 네, 직업 윤리 검사 저장 어떻게 해요? 그거 캡처하시거나 휴대폰으로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니면 프린트 스크린인데 프린트 스크린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혹시 해보실래요? 다 하셨으면 25분에 오시면 돼요. 교수님, 네, 직업 윤리 검사까지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네.
혹시 다 못하신 분? 아직 못했어요. 네. 또 못하신 분 있나요? 네. 그럼 우선은 25분까지 가능하세요? 모르겠어요. 계속 하고 있을게요. 네네. 다 돌아오셨나요? 25분입니다. 다 돌아오신 게 확인이 되면 제가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다 돌아오셨으면 돌아오신 분들은 대답을 좀 채팅창에 쳐주시겠어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좀 쳐주세요. 네, 거의 다 오신 것 같고,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그 직업 가치관 검사 하셨잖아요. 그쵸? 직업 가치관 검사에서 본인들이 그 추천받은 직업이 있어요. 그쵸? 추천받은 직업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희망 직업을 본인들이 별도로 쓰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추천받은 직업이나 희망 직업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하나를 골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추천받은 직업이 저번 시간 나왔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애견 미용사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애견 미용사를 선택할 거야. 나는 추천 직업 중에서 애견 미용사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그 애견 미용사를 쓰시고 직업에 대한 설명을 한두 줄 정도로 요약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애견 미용사 설명을 하면 뭐 일반적으로 뭐 이제 동물의 미용을 뭐 담당하고 뭐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그 애견 미용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 뭐 5천만 중에 뭐 200만 명 정도가 뭐 되고, 뭐 이런 연령대는 대략적으로 뭐 어느 정도 연령대가 뭐 종사하고, 뭐 이런 정보, 사실적인 정보를 쓰셔도 되고, 애견 미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직업 설명을 한두 줄 정도, 많아야 한 3줄 정도로 요약을 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직업 윤리 검사 오늘 하셨잖아요. 그쵸? 직업 윤리 검사를 하셨으면 지금 화면은 다 보이시나요? 네. 네네, 보이시죠? 본인들이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지금 직업 윤리 검사에서 제일 높게 나온 거랑 낮게 나온 거를 수치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4개로 나와요. 진취성, 대인관계 기술, 그 다음에 신뢰성, 사려 깊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제일 여기서 높다라고 하면은 진취성이죠. 5.6점이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진취성은 여자 평균 5.196에 비해서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진취성의 평균 점수에 비해서도 높은 거죠. 그리고 제일 낮은 점수라고 하면은 대인관계 기술이에요. 4.5점이에요. 대인관계 기술이 여자가 보통 5.2점이 평균인 걸 감안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 기술이 평균 점수가 4.5점이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수치를 씁니다. 근데 수치를 쓸 때 자기의 점수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평균 있잖아요. 뭐 표준 편차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내가 여자면 여자의 평균 몇 점, 내가 남자면 남자의 평균이 몇 점이더라, 그거에 비해서 높다 낮다를 뭐 화살 표시로 표시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글로 쓰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직업 가치관 검사에서 자기가 선택한 직업과 그 윤리 검사의 특징 있죠. 그거의 결과를 적용해서 자신만의 직업관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애견 미용사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뭐 경찰관이다. 내가 경찰관 선택할 거야. 그럼 경찰관에 대해서 쭉 썼죠. 쭉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윤리 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제일 높은 건 진취성이래. 진취성? 그럼 이 사람이 가진 성향이 진취성이 제일 높다는 거죠. 그런데 대인관계 기술은 굉장히 낮대. 그러면은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경찰로서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이 직업에 임하면 될지에 대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취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경찰관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시민들을 응대하고 만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만약에 조직 안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해서 시민의 안전을 돕는 그런 직업이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인관계 기술이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에 비해서 낮은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경찰관을 할 때 요즘 시대에 맞게 직접 이렇게 시민을 구하거나 도와주는 부분들보다는 사이버 수사대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행정 쪽으로 가서 근무하는 것이 그것도 경찰관의 직업 윤리에 해당하거나 직업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상의 인물을, 그러니까 자기긴 하죠. 자기이긴 하지만 가상의 인물처럼 제3자처럼 쓰셔도 되고 나에게 해당하는 것처럼 쓰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선택한 직업, 희망 직업이건 추천받은 직업 하나, 그 다음에 자기 성향 나온 거 2개 이제 해서 그거를 3개, 이제 2개를 섞어가지고 직업관이나 윤리관으로 정리를 하시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분량 같은 경우는 반장, 최소 반장에서 한 장까지만 제가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인 문서 틀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건들지 마시고 이제 문서 서식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백이라든가 이런 거 조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 10으로 글자 크기 10, 글씨체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 장평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조정하지 마시고 반장에서 한 장까지 작성을 하시는데 그 안에 그 자기 학번, 이름, 그 다음에 과제 이름 요 3개가 꼭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과제방에 올려주시는데 과제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우리 추석 전까지 그때까지 올리시고 과제는 이중 제출이에요. 이중 제출이어서 제 메일로도 한 부를 보내주시고 원래 오프라인으로 만나도 저는 이중 제출로 받거든요. 예, 직접 이렇게 하나 프린트해 오셔서 저한테 제출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는 메일로 보내시고 하나는 과제방에 올려주시는데 이중 제출을 하는 이유는 혹시나 모를 전달 사고를 막기 위해서죠. 네, 내가 진짜 전달을 했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제출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그거를 어쨌든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중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제 이해 안 가시는 분? 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자신만의 직업관과 윤리관을 정리하셔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우리 여기에 있죠? 과제 제출하는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같이 나와져 있죠. 과제 형식하고 분량은 공지한 대로 진행하시고 이중 제출을 과제방하고 메일 2곳으로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중 제출을 하셔야 정상과제로 인정된다라는 부분들. 과제 제출 기간은 16일 2시부터 오늘이죠. 9월 30일 11시 59분까지 제출하시는 거예요. 네, 이건 다 이해 가시죠? 다 이해 가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오늘 토론. 토론은 아니지만 지금 이거를 올릴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토론이라고 했는데 지금 토론방에 이제 가보시게 되면 댓글을 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홀랜드 검사를 하셨잖아요. 홀랜드 검사를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홀랜드 검사 그 유형이 6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자기가 해당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댓글을 다시는데 뭐라고 다냐면 그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에 나온 그 희망 직업 있잖아요. 추천 직업 말고 자기 추천 직업 말고 자기 희망 직업 썼었죠. 여기선 아까 거기서 과제에서는 희망이고 추천이고 둘 중에 선택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희망 직업을 자기가 선택을 해요. 그걸 써요. 그 다음에 홀랜드 유형을 적습니다. 실제형, 예술형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성향. 자신의 그 윤리 검사했던 부분에서 낮은 점수 나온 거 있잖아요. 낮은 점수. 여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 기술 점수가 낮죠. 점수를 적고 이 사람이 이런 이제 원했던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낮은 점수가 나온 이 성향은 자신의 직업에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작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면 희망 직업이 뭐 기업가예요. 기업가고 그 다음에 폴란드는 검사는 예를 들어서 뭐 예술형이 나왔어요. 폴란드는 예술형. 그리고 만약에 성향 중에서 아까 제일 낮은 거 쓰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신뢰성이 4.5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어떤 게 야기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기업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점수가 신뢰성이 4.5점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무 중에 직업을 위해서 뭐 범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부패한 기업인이 될 수 있다. 댓글 보이시죠? 네, 이 사람은 이제 희망 직업이 기업가인데 폴란드만 예술형이 나왔어. 그 다음에 성향은 신뢰성 4.5점이 제일 낮은 점수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댓글이 안 보여요? 여기 그 방금 댓글 쓰신 거에 위에 안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아, 진짜요? 문제가 많네. 지금 어때요? 다 보이나요? 네네네네.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요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망했던 직업 있잖아요. 추천받은 직업 말고 그걸 써요. 그 다음에 자기 홀랜드 점수 나오죠? 그거 써요. 그 다음에 성향 중에 제일 낮게 나온 거, 높게 나온 거 많이 해요. 낮게 나온 거 써요. 직업 윤리에 문제되는 거 쓰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신뢰성을 썼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저지를 것 같냐,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냐,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겠냐, 이러면 이 사람은 업무 중에 직업을 위해서 범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부패한 기업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 이해 가셨죠? 가셨나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죠? 네, 질문 없어요. 그러면은 이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 검사도 하셨고 제가 과제라든가 이제 토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한에 맞추셔가지고 이 토론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제가 기한이 아마 3일 정도 드렸을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댓글 다시면 될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이제 하게 될 텐데 직업 윤리 갈등 상황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우선은 상황은 어떤 거냐면 A라는 사람이 경찰이에요. 친구의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단속됐는데 갈등하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직업 경찰이 됐는데 경찰 된 지 2년째예요. 오늘은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단속한 날이고 방금 전 파란색 차가 신호를 위반해서 갓길에 차를 멈추고 나는 그 창문을 열어서 운전자를 확인했는데 운전자가 내 10년지기 절친인 거예요. 짱친인 거죠. 친구는 실수로 신호를 위반했다면서 나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대답하실 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을. 저요. 네. 김양유리 학생. 네. 네. 어떻게 할 거예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이 친구가 나랑 제일 친해. 진짜 짱친이야. 나 친구 그럼 그밖에 없어. 더더욱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이 친구랑 나랑 관계 유지할 수 있나요? 고민 전혀 안 되세요? 네. 아, 그냥 고민의 그 여지도 없이 그냥 나는 안 봐주고 그냥 단속할 거다.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난 다른 생각이다. 좀 뭐 고민이 된다거나
아, 솔직히 뭐, 못할 것 같다. 뭐 이러신 분 없으세요? 좀 봐줘야 된다 생각해요. 영석 학생, 왜 봐줘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정이 있기 때문에. 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신호위반해가지고 이게 범법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떠한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데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큰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신호위반 해가지고 피해 없는 상황이면, 피해가 없는 상황이면 그 정도에 네. 따라서 네. 한 번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짱치님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분? 다른 생각. 시킬 거예요. 누구를 시킬 거냐면, 이지민 학생. 이지민 학생? 네, 네. 본인은 어떻게 할래요? 저는 일단 법을 어겼으니까 네. 처벌을 할 것 같아요. 친구가 막, 나 진짜 오늘 정말 사정없고, 너 나랑 제일 친하잖아. 너 경찰 준비할 때 내가 너 진짜 업어서 키웠다, 막 이러면서 막 자꾸 정의 호소해. 그래도, 업어서 키웠어서 경찰이 됐는데 됐는데. 굳이 네, 그렇게 봐줄 필요가 없다고 받을 생각해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걸린 경찰 친구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부모님 차 운전하던 중에 신호를 위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면허 딴 지 한 달 된 거죠. 내가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막 부탁해가지고 운전을 하던 중에 앞에 있던 신호를 보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했고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차를 갓길에 세운 뒤 창문을 열었더니 경찰이 내 친년직의 절친이에요. 나는 이제 부모님한테 혼날 것도 두렵고 사실 내 친구가 나 좀 잘 알아. 이게 운전 잘 막 항상 걱정해주고 뭐 이런 상황도 다 아는데 하필이면 친구한테 걸린 거예요.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했어.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사실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신호를 위반하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10년지기 친구에게 걸렸다라고 하면 봐달라고 부탁할 건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일 건지 그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봐달라고 부탁하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그냥 친구한테 잡혀가겠다. 뭐 이런 의견 있으신 분 혹시 말씀 좀 해주세요. 나는 어떤 의견이다. 잡혔다라고 했을 때. 시켜야죠. 윤지윤 학생? 네. 친구가 하필이면 걸렸는데 경찰 내 친구예요. 저는 봐달라고 부탁할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려요. 저는 봐달라고 부탁할 것 같습니다. 봐달라고 부탁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친구가 봐줄 것 같아요? 지금 대세를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봐달라고 부탁하면 봐줄까요? 지금 사람들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봐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조예신 학생. 조예신 학생. 자리 안 계신가요? 황현지 학생. 네. 네. 본인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에요. 봐달라고 부탁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이 상황을? 저는 부탁해 볼 것 같아요. 부탁해 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네. 다른 경찰 친구들의 얘기를 들었죠? 네. 부탁이 먹힐 것 같나요? 안 먹힐 것 같나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네. 제가 다들 이제- 의견도 달랐으니까. 그쵸. 혹시 대답했던 네. 친구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발언 있나요? 봐준다는 분이요. 봐준다는 분이요? 좀 인간적으로 네. 느껴지나요?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친구가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봐줄 것 같아서. 아니, 본인은 이제 빗대서 생각을 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A는 은행 창구 직원이에요. 은행 고객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정보업체에 유출한 상황입니다. 나는 명지은행에서 창구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내 카드값 때문에 생활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신입사원이고 내가 막 돈 쓰고 이러는 거에 별 생각이 없었어. 근데 고민하는데 갑자기 인터넷의 개인정보 업체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유출해주면 바로 현금을 입금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난 돈이 너무 필요했어. 말할 데도 없고. 그래서 고객 정보를 한 번 넘겨줬는데 한 달 후 이제 어쨌든 간에 개인정보 업체에서 은행하고 경찰에 이제 걸리지 않게 조심한다고 하면서 매달 고객 정보를 좀 보내주면 지난번보다 더 큰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해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절대 안 걸려. 절대 안 걸리는 상황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의견 있으신 분? 저요. 안 걸리면 저요. 안 걸리면 저요. 우선 김양누리 학생이 먼저 말씀하셨죠? 네,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절대 안 걸린다는 조건 하에 넘겨줄 것 같아요. 넘겨줄 것 같아요. 네. 사실 넘겨주게 된다는 제 첫 번째 이유가 뭔가요? 왜냐면은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내가 언제 큰 돈을 만져보겠냐 이런 느낌도 있고. 네. 또 들으니까 또 이해가 가네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우선 돈이 진짜 필요한데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시려던 분 누구시죠? 저요. 정수빈 정수빈이요. 학생. 네, 정수빈 학생.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냥 안 걸리면은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할 것 같은데. 진짜 고민의 그 여지기도 없다, 이거는. 네. 본다? 그래요? 네. 내가 그런 고민의 여지도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원래 인생은 정직하기만 해서는 남들 잘 사는 꼴만 보고 배 아프니까요. 네, 이거 뭔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인데, 또 일부 맞는 내용이네요. 네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두 친구가, 이거 진짜 전제 조건 깔리면 나 한다. 이랬는데, 나는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그런 행동 안 할 거다. 하시는 분 있나요? 저요. 거의 뭐, 네. 지금 전유진 학생이 먼저 떠가지고, 전유진 학생. 왜요? 네. 왜 그렇죠? 저는 아무리 전제 조건이 있더라도 네. 저를 그렇게 떳떳하지 못할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걸리는데? 막 나에게 불을 갖다 줘. 그래도 저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확고해요. 그 다음 또 얘기를 하겠다는 저요. 저요라고 한 김경아 학생. 예. 네네네. 저도 양심에 찔려서 못 갖다 줄 것 같아요. 양심에 찔려서? 네, 저 이렇게 주고 나면은 계속 불안감에 떨면서 살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안 걸린다고 해도 네, 그래서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선하는 건 양심인가요? 아니면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의심인가요? 양심이죠. 양심이에요.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이 물어보고 싶지만 우선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요구하는 그 사람이죠. 은행 직원한테 고객 정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정보 업체 운영해요. 근데 개인정보 모아갖고 중국에 넘기면 큰 돈 버는데 보통 은행에서 일하는 어린 직원들이 보통 타깃이에요. 한 달 전에 내가 명지은행 막내 직원한테 개인정보 받고 현금 줬는데 내 생각에 딱 이 직원 보니까 돈이 급해 보이고 뭔가 돈 줬는데 좋아해.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나는 은행과 경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한다고 말하고 매달 고객 정보를 보내줄 것을 요구해요. 네, 요구해요. 이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 직업적인 직업관이 투철한 건가요? 아니면 윤리관이 낮은 사람인가요? 생각 있으신 분? 윤리관이 낮은 사람. 이 사람 윤리관이 낮은 것 같아요? 정수빈 학생인가요? 이 사람은 직업관이 투철한 게 아니라 윤리관이 낮은 거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직업도 이게 또 합법적인 것만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 이거 직업관 아니고 윤리관 자체가 낮은 거다. 네.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신 분? 다른 생각. 이 사람 이거 직업관이다. 이 사람 이거 직업이고 이 사람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이유현 학생? 이유현 학생?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 학생분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범법적인 부분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인터넷 개인정보 업체 직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벗어나지 않은 행동법에서 이 직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행동하면서 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 직업은 그냥 이거야. 정해졌어. 근데 이게 윤리관에서 벗어난다고 하니까 최대한 이 직업을 유지하면서 윤리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걸 하려면 어떻게 이 사람이 업무를 해야지 이 직업도 유지하고 윤리관도 챙길 수 있을까요? 그 업무에 있어서 합법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막 상사가 제가 상사예요. 야, 이거 지금 이번에 정보 이래저래 빨리빨리 일주일 안에 한 1000명 정도 리스트를 만들어 와야지. 어떻게 만들어 올 거야? 빨리 만들어 와. 일주일 안에 1000명 갖고 와. 어떻게 갖고 올래?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자체에서. 네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서 회사를 잘리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네, 뭐 그 어떤 생각선에서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내가 좀 부딪히는 거죠, 나랑?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도 많이 들어봤고 이래저래 사실 이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공유하는 형식으로 3주 정도 저희가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될 녹화 강의 같은 경우는 거의 철저하게 이론 중심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공지사항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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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그 토론 네. 그 있잖아요. 네네. 그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네, 토론이요. 토론방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네. 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이제 토론방 여기 그 학교 여기 우리 이클래스 들어가시게 되면 토론방이 있잖아요. 토론방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 토론을 누르시게 되면 아마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쓰시는 순서가 뭐냐면 내가 그 직업가치관 검사 저번 주에 하셨었잖아요. 거기 희망직업 쓰셨던 거 기억하세요? 네네. 네네. 그 중에서 하나 골라요. 써요. 네.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기업가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네네. 오늘 홀랜드 유형 관련해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유형. 네네. 본인 뭐 나왔어요? 저요? 네. 제일 높은 거요? 네, 제일 높은 거. 제일 높은 게 그 맨 마지막 거 그거던데. 잠시만요. 관습형. 아, 아니요. 잠시만요. 네. 다운을 받아놔가지고. 사려 깊은. 사려 깊은 거? 네. 사려 깊은 거라고 하면은 아마 관습형인 것 같은데 그건 아마 네. 확인해 보세요. 무슨 형이라고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관습형 맞나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직업윤리검사 하셨을 때 성향 봤죠? 네. 그쵸? 여기서 점수 제일 낮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우선 윤리적으로 제일 낮은 게 나오겠죠, 점수가. 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 여기 화면 보시면 대인관계 기술이 제일 낮게 나왔어요. 4.5점. 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대인관계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은 지금 평균에 비해서 지금 너무 못 미치잖아요. 그쵸? 네. 이 사람 대인관계 기술이 아예 거의 없는 거예요. 그쵸? 요런 네.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쓰시고 나서 작성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기업가를 선택을 했는데 폴란드에서 뭐가 나왔다 썼죠? 신뢰성 뭐 낮다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업무 중에 직업을 위해서 직업을 이제 하게 될 때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하. 사람이 기업가고 이 사람이 만약에 신뢰성이 대인관계 기술이 낮아. 그럼 이 사람은 네.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의사소통 잘 못하겠죠. 아, 그쵸?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뭐 잘 안 들으려고 하고 혹은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하는 것만 듣다가 나쁜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뭐 약간 좀 기업을 잘 운영하지 못하고 밑에 있는 직원들의 얘기를 못 들을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네. 이해 갔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교수님, 저 네. 그 출석 체크 언제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오전까지 하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출석 체크가 아마 되셨을 거예요. 네네.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1하고 2 같은 경우는 그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까지 확인해 보시고 문제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돼요. 쪽지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